3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또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할 때, 네. 책을 쓰시고 이렇게 나오시고, 어때요, 마음이? 갑자기 되게 신중해졌어. 저는 되게 다시 좀 설레임을 느끼고 있는 게요. 이게 설레이는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수료를 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선배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군요. 네. 현업에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서 다시 한 5개월 정도의 고민의 과정을 거쳤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서 다시 1인 기업으로 내 컨텐츠를 만들고 내 사업을 할 것인가. 고민하셨군요. 네, 그거를 5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5개월 동안. 11월 말에 했으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레이면서도 굉장히 걱정도 있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승용 PD님이 갖고 있는 걱정은 다른 1인 기업가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어떤 고민? 네. 일단은 제가 영상 제작 커리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간간히 기관이나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강의도 하는데, 하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계속 레귤러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의 순수한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고객이 또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승용 씨한테는 지금 강의나 교육은 또 하나의 좋은 도구이고 수단이기도 하죠. 네. 그죠? 관건은 이 고객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사를 많이 받나? 유명해지면 강사를 많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나?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10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 어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그죠? 네. 이쪽은 뭔지 아세요? 10만 명의 데이터로 비즈니스하는 경영자. 자, 승용 씨 같으면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A, B. B. 맞아요. 왜요? 확장성이라는 게. 확장성. A는요, 유한 게임이에요. 10만 명이 모여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가 있죠. 담당자가 있고 그 사람이 나 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컨 했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되면 코로나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무한 게임이다. 내 고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초점을 딱 명확하게 해두면 어떠냐. 저는 10여 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프로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꾸준하게 교육을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하는 거? 맞아요. 꾸준하게. 네.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단어들은 좀 애매하잖아요. 네. 원칙을 딱 세웠었어요. 그때 시작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점심 식사에 초대하기. 네. 생각나네요. 그 얘기 듣죠. 네.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 당시에 이제 교대역에서 교육을 하고 있을 땐 1인 기업 이런 거 사람들 관심도 없었고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당신의 관심을 내가 받아야 돼. 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게 데이터죠. 네. 밥값 많이 나갔지. 근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도 바빠요. 어떻게 될지. 오늘은 안 오고 다음엔 올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하면 우울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이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도 얻고 데이터도 얻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애들은 어딘지도 알고 몇 살인지도 알고 하나씩 내가 데이터를 얻으면 보통 그분들은 마음을 주더라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을 열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 그 소위 마케팅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거 잘 치면 되고 과장하면 되고. 약하고. 아까 약하는 거 책 제목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네. 월 1,000번은 유튜브 만들기 뭐 이런. 그러면 아무래도 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사기치지 않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가 필요할 사람들이 누군가, 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를 딱 설정하고 이미 승용 씨가 아는 분들부터 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축적이 되겠죠. 그럼 그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이승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리 잡을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승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늘 그곳에 있는 나무처럼? 좋아요. 안정적이고 친절하고 본인답게 친절하고 침착하고 이런 경험들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내가 유튜브를 배우는 걸 맡겨보겠다. 이게 차츰 터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운이고 근데 뿌리는 씨앗은 명확하게 뿌리는 거. 그 과정을 좀 만들면 어때요? 그러게요. 저도 오픈 채팅방에 인원이 한 400명 되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제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유령처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활동을 해도 네. 아주 오픈방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느 방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다시 어떻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저도 고객들과 잠재 고객분들과 만나서 들어주고 그분들이 하는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저도 교수님을 그렇죠. 벤치마킹을 해야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목요일날 뭐예요? 금요일날 뭐예요? 그 사람들 별 일이 없는데 그럼 12시까지 어디로 가요? 목요일날 뭐 하세요? 바쁜데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은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 독서 모임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그분들을 만나면 기록하고 네. 그런 걸 하나씩 시작하면 어때요? 맞아요. 승영 씨 되는 시간을 먼저 올려서 네. 나랑 밥 먹을 사람. SNS에 내가 올리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승용 그러면 유튜브 하면 이승용. 그러면 이제 사장님 만나러 가잖아요. 밥 먹을 때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유튜브 맞아. 그 얘기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얘기를 물어본 사람은 배울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유튜브가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은요, 막 그럴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 우리 이 PD님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맞아. 네. 그럼 이분이 마음이 뭉클해질 거야. 이분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또 만나고. 그러다가 이번에 유튜브 특강하니까 오세요. 그럼 그분은 오케이.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쉽죠. 네네. 얘기 들으니까 뭔가 혈이 뚫리는 느낌이네요. 근데 요즘 들어서 협업이다 뭐다 해서 누가 모으고 내가 강의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이렇게 나누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 왜냐면 그걸 이제 마케팅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광고비로 유튜브로 돈을 벌고 유튜브가 파이프라인으로 막 떠들고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와서 들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엇갈리는 거지. 네. 처음부터 승용 씨답게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그분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느냐. 직접 하셔야 될 건 직접 하셔도 돼요. 그죠?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저는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오픈방 열어놨는데 아무도 나한테 신청도 안 하고 외로워 죽겠다고 그때 웃으면서 오픈방 몇 명 있는데 그랬더니 800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800명 중에 사장님 아시는 분 몇 분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인연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죠? 네네. 전화통화라도. 이런 인연을 안 해놓으니까 이름도 몰라. 이름은 다 가명이야. 전화번호도 몰라. 개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그냥 단체로 우르르 몰려.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아. 네네. 또 있어요? 네. 질문 또 뭐? 네. 그 1인 기업 하시는 분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교육과 컨텐츠 만드는 거 그리고 외주 받아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저는 여러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 가지를 다 같이 키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의 도미노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느냐, 세 개의 도미노를 같이 세워가느냐. 근데 어때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네. 공통적인 하드웨어가 뭐예요? 그럼 그 하드웨어에 투여되는 시간에 블로킹해서 루틴으로 잡는 거. 예를 들어 음식점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짬뽕면, 짬뽕밥, 그렇죠. 짬뽕 볶음 이러면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짬뽕. 그죠? 네. 그럼 이거로 가면 이제 원가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짜장면 하나 따로 만들고 초밥 이거 따로 만들고 국밥 따로 만들고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그럼 원가가 너무 원가가 높아진다는 건 이런 기업들에게 시간에 대한 수요 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소요 가치가. 그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볼 땐 지금 세 가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본인이 나중에 살리고 싶은 건 뭔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저도 10만 명에게 강의하는 강사, 10만 명의 데이터를 갖고 비즈니스하는 경영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안고 가려고 했으면 지금 아마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를 딱 집중했죠. 네. 근데 10만 명에게 강의하는 걸 포기한 건 아닌데 줄이기 시작하고 이걸 늘리기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 쌓이겠죠. 네. 근데 늘리기 위해서 내가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점심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이제 승용 씨가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한꺼번에 둘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씩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면 몇 명과 통화할 수 있어요? 5명. 좋아요. 아니면 카톡으로 안부톡을 보낸다 그러면 10명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카톡을 보내면 회신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카톡으로 회신하지 말고 전화 통화할까요? 목소리 한번 듣고. 그러네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 목적은 뭐예요? 만나야지. 우리 한번 만날까요? 그럼 인연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승용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 앞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저는 10만 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저를 알아요. 제가 어디서 불법으로 구매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어떤가. 왜냐면 시간을 딱딱 미리 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모임이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언제 그 모임을 할 건지 그걸 중심으로 시간을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라도. 아니면 내가 계속 읽고 포스팅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먼저 꾸준하게 만들어 놓는 게. 옛날에는 나는 이제 10분 경영 있잖아요. 네. 10분 경영 하는 시간이 저한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고객과 밥 먹는 거, 10분 경영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매일. 한 30분 정도? 네. 그죠. 그러면 매일 30분 했지만 이 일들이 연결이 되면 뭔가 시너지가 나겠죠. 네네. 이번에 책 쓴 것도 이거 얼마나 블로그에 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계속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네네. 답이 좀 됐어요? 네. 아마 이런 질문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애를 봐야 될까요? 이런 기업을 해야 될까요? 애를 봐야지. 그렇죠. 애가 몇 살이에요? 애가 2살이래.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보내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할 때까지. 그럼 그 시간이 서로 연결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차츰 쌓일 수 있으니까. 그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승용 씨가 게스트인가 아니면 호스트인가. 남들이 주는 일이 있죠. 현금이 되는 일들도 있고. 근데 그 일들에 매달리면 자기 거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축적되는 거. 남이 하는 일은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그건 EBS 때려치고 나서 유튜브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했던 것이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구독의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씩 찐팬들을 쌓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요 프로 11기 과정 했던 이걸 좀 다시 저도 그렇게 예 프로시 네, 여기 저도 한 이거 몇 주 동안 읽어보면서 네,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게 컨텐츠다. 그럼 들어주는 거다. 이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1인 기업을 제가 시작함에 있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월 달에 재수강 또 오세요. 네. 하시고 지금은 1인 기업 과정 마친 분들, 프로 마친 분들이 인생 MBA라는 프로그램 하거든요. 그래서 저 특강도 하고 그런 멤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인생 MBA에 오셔서 다시 또 성과를 내면 되지. 네. 그죠? 네. 그래요. 바쁜 우리 독한 PD 이승용 PD님 유튜브 영상 콘텐츠 무작정 따라하기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자책이니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인 기업 83기, 프로는 11기, 네, 이승용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